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할 것인가, 단순하게 매물 정보만 전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블로그하다의 손반장입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되네요. 많이 바빴습니다. 네. 그러면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일을 대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건 성공하신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저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요.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건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실무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짤막하게나마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좀 더 결과적으로 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될까요? 글 쓰는 거는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매물에 대한 것도 사실 정보를 나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중개사의 생각들, 의견을 글에다 적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잡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그 블로그를 쓰는 우리 중개사님들의 마음, 즉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읽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화를 하고요. 또 우리 중개사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그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손님들은 현장 방문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 단추를 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블로그 포스팅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게 되는 우리 잠재 고객분들이 어떤 걸 느끼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해 줄 것인가가 결국에는 부동산 블로그를 쓸 때 우리 중개사님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일례로 매물 정보만 올린다면 그 매물 정보에 대한 가치만 전달을 해 드리는 거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광고 매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진들이 포함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장점은 있으나 그거 이상의 큰 가치를 전달해 드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쓰기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반응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글 내용에 그분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혹은 그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낸다면,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조금 더 전화 올 확률이 높아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중개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쓰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진정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진정성 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 중개업이 불경기인 때 진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고정비가 나가고 고정된 시간들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
믿음, 신용, 뭐 정직함 뭐 이런 것들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읽는 사람들도 그거는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읽어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전화는 하진 않겠죠. 전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패스하시는 걸로 하고, 중개사님들마다 그 특징이 있으실 거예요. 중개 성향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성향, 일하는 성향. 근데 그런 것들이 글에 다 녹아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잠재 고객분들이 어떤 가치를 얻게 되나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하나는 신뢰가 아닐까 싶어요. 신뢰라는 게 나 믿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성인이 된 분들이 믿진 않죠.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전달을 해 가는 과정이 블로그 글을 쓰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시간을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전달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몇 번씩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신뢰는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로그 포스팅을 읽고 나서 전화하시는 분들과 사무실로 워킹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태도는 정말 달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조금 뭐랄까요, 부동산 중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직접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워킹 손님들 같은 경우는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뭔가 경계의 자세를 하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상담을 할 때도 본인심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도 얘기해 보고 저렇게도 얘기해 보고, 그런 상황에서 '아, 이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구나. 물건을 팔러 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극히 드물죠. 전화 상담할 때도 물론 그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글을 어느 정도 잘 써 놓으면, 잘 써 놓는다는 거는 내가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올바른 가치를 전달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의 일부분을 가져가셨고 그런 과정에서 전화를 한 경우라면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글을 읽는 고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좋은 정보, 아니면 올바른 정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근거 자료들을, 의견들을 제시를 해 준다면 그분들도 전화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된 상태로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연락하시는 분은 많진 않으세요. 물론 매물 정보만 올려놓고 그 포스팅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워킹 손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이요. 왜냐하면 결국에 제가 추측을 하건대 손님들도 결국에는 믿을 만한 중개사를 고르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하기 전에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비슷비슷한 중개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잠재적으로는 포스팅을 읽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글을 조금 더 뭐 500자 이상, 뭐 1000자 이상, 뭐 2000자까지라도 쓰게 되면은 쓰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보여진다고 저는 믿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중개사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할 것인가, 단순하게 매물 정보만 전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혹은 경험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 견해를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쌓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글 몇 자 적고 사진 몇 개 올린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최근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부동산 중개업 불경기 시대에 많이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나중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대로 포스팅을 써 놓으면 당장은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후에라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뭐 3-4개월 전에 쓴 포스팅을 보시고도 연락을 주세요. 이 매물이 아닌데도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한 것들, 혹은 뭐 사무실이나 상가를 찾으실 때 뭐 더 좋은 매물 없냐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블로그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거는 물론 계속 뭐 매물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광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물 광고가 아닌 것으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20, 30대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에 대한 익숙함과 그 숙련도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영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40대, 50대, 60대 형님, 누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일리는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거면은 블로그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많이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계약이죠. 계약을 잘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제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고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현업에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